그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연 국회 법사위에서 이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검찰을 공격하는 내용의 증언을 한 거 그다지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하던 얘기였고 1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 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이 전 부지사와 이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에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폭로를 걱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또 그 폭로의 핵심이라는 게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보, 또 이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에 돈을 댔다 이런 내용이어서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혹 때려다가 붙인 꼴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틀 전에 이 민주당 주도로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사 접견, 지난해 있었던 변호사 접견 녹취록 일부가 공개가 된 겁니다. 먼저 이 탄핵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불참 속에서 이 전 부지사의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되던 중이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7월 구치소에서 이뤄진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의 접견 내용 일부를 공개를 하면서 이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요. 변호사비 대납과 이재명 대표 지원 조직에 불법 자금을 댔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폭로를 할까 봐 두렵다라는 이 전 부지사의 육성이 담겨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녹취록 출처를 문제 삼으면서 녹취록을 틀려면 전체를 다 틀어라. 짜깁기를 하는 게 꼭 검찰의 행태 같다라면서 거칠게 반박했습니다. 주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과요. 이에 대한 이 전 부지사의 반발 목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왔어. 변호인 대납 나왔고 거기에 플러스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겠죠. 로비를 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대납하고 좀 달라요. 제가 좀 내용을 알아요. 그 과정을 좀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사실을 굉장히 두려워요. 본인과 김영태 변호사가 대하고 본인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먼저 제가 아니,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부터 대답을 하세요. 제 목소리 맞습니다. 본인 목소리 맞죠? 맞아요. 예. 저 녹취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참, 제 추론은 검찰에서 준 것 같아요. 검찰의 그런 행태를 규탄하고 있는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 의원님, 저 녹취를 틀려면 전부 다 트세요. 저렇게 부분만 짜집기 해가지고 꼭 검찰이 하는 행태처럼 하시네. 이화영 전 부지사 자신의 육성이 담긴 저런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 이제 상당히 발끈하면서 출처가 어디냐, 법원에 낸 녹취록이 어떻게 여당한테 갔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녹취록이 주 의원에 의해서 공개되기 이틀 전에 이미 친야 성향의 인터넷 매체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던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기사의 제목이라든지 핵심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조작을 변호사한테 폭로했다 이거였는데요. 하지만 그 기사 안의 녹취록에는요, 동시에 나중에 저희가 또 전해드리겠지만 주 의원이 지적한 이재명 대표에 관련한 의혹 부분, 이것도 다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전 부지사 측과 야당 그리고 오마이뉴스, 이 오마이뉴스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전혀 반발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는 이 전 부지사와 변호사의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입수했다면서 녹취록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오마이뉴스는 주 의원과는 달리 녹취록 속 내용이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라는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요. 공개한 녹취록 속에서는 당시 구속 중인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에게 역시 구속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과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김 전 회장이 자신에게 이재명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라고 했고, 그게 뭐냐라고 묻자 변호사비 대납부터 해서 자신 모르게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도와준 모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도 담겼는데요. 이어서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름도 거론했습니다. 당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반응을 보인 건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해당 기사를 올리고 검찰의 적나라한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의 실상이라며 총칼 든 군인이 영장 든 검사로 바뀌었을 뿐 독재 국가로 회귀했다. 야당 말살을 위한 친위 쿠데타 시도다. 이런 글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그제 법사위에서 주진우 의원이 녹취록을 공개한 뒤 정치권에선 잊히고 있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만 다시 부각됐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 속 이 전 부지사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그거보다는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게 더 커요. 더 말씀이 크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변호사 되나?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대법관 어쩌고? 아니, 그것도 있고 1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 법원에 로비했고 변호사비 되나? 뭐 구체적인 액수도 좀 나오고. 그다음에 저를 통해서나 혹은 뭐 김용을 통해서 이 지사 쪽에 후원금을 냈고, 또 특히 저희가 이 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그 이해찬 대표도 관련돼 있고, 조정식 뭐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이 녹취록을 토대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당은요, 이재명 대표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이 세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육성 녹취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돕는 이 광장이라는 외곽 조직이 언급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 녹취록 속에서 이 전 부지사는요, 이 김성태 전 회장 측이 이 광장이라는 조직에 돈을 댔다라면서 이 조직이 뭐 이해찬 전 대표와 조정식 의원 등 이 국회의원도 많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은요, 이러한 녹취 속 내용, 특히 이 비용을 댔다라는 그런 발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보고서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그리고 김 전 회장에 대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여당은 녹취록 속에서 이 전 부지사가 굉장히 두렵다고 말한 이 대목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녹취록 속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전문에서는요, 이 전 부지사가 두렵다는 말을 하기 전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 한 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변호사에게 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전 부지사가 말한 이 팩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관련해서 이 전 부지사가 언급을 한 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변호사비를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결과를 바꾸려고 법원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그리고 이 대표 측 조직에 쌍방울이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는 내용,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세 가지 의혹 중에 하나는 팩트, 그러니까 사실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게 알려질까 봐 두렵다. 이렇게 변호사한테 말한 걸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요, 이 녹취록 속의 이 전 부지사의 발언들 결국 검찰과 또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 압박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 이런 토로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 녹취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검찰의 압박을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를 압박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고 보입니다. 실제 녹취록 속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에게 협박의 메커니즘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요.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2023년 7월 12일 접견 과정에서의 발언은 검찰의 압박 속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화영 피고인이 신뢰할 수 있었던 변호사를 만나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진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공개한 여당과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피의자를 협박해 진술을 조작하게 했다는 폭로가 청문회에서 나왔다면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없는 사실도 진술로 조작해 만들어내고 없는 혐의도 뒤집어 씌우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태도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요, 이 논란이 된 녹취록에 대해서 이 여당이 녹취록을 극히 일부만 발췌해서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리고 정치 지원 조직에 대한 이 불법 자금 지원 의혹만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당에서는요, 이 민주당 주도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라는 건 이 대표 관련 의혹이 드러난 것뿐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화영과 변호인의 녹음 파일에서 과거 김성태가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를 한 사실,
이해찬 등이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이재명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이화영 육성으로 공개된 것이 지난 검사 탄핵 청문회의 유일한 성과입니다. 이화영 증인의 녹취록 극히 일부만 발췌해서 마치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변호사비 대납이나 정치 지원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을 지원한 것처럼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납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그제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증언을 통해서 검찰이 자신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결국은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녹취록이라는 게 공개가 됐는데요. 바로 지난해 7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 당시에 김형태 변호사하고 접견하면서 만들었던 그런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에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 그다음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을 압박한다는 그런 주장도 담겨있긴 한데 그것과 동시에 거기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해서 뭔가 정치 자금을 준 듯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뭐냐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겁니다. 민당 측에서 아까 들어보셨던 대로 이건 여당이 짜깁기를 해서 왜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리로라면 자신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왜곡해서 짜깁기한 것이고 또 자신들한테 유리한 내용은 그러면 그런 내용이 아니냐. 결국 하나의 녹취록에서 거짓과 진실이 다 담겨 있는데 어떤 건 진실이고 어떤 건 거짓이라고 주장하냐 이런 의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이 결국 이재명 대표한테 불똥이 튀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 이건 솔직히 예상했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저도 일부 보도에서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죠. 이화영 부지사와 김형태 변호사 간의 이 녹취 내용을 봤을 때 저 부분은 제가 이제 귀에 들어오진 않았는데 청문회 때 보고 나서 이 부분이 굳이 사족을 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누가 사족을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굳이 이 본인이 한 내용은 알겠어요. 어떤 의도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뭘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보니까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자체가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검찰에 가서 이런 광장을 지원했다거나 재판에 대한 로비를 했다는 이런 얘기들을 떠들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로 됐을 때 이게 검찰에 가면 이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갈 이런 부분들이 두렵다,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녹취의 주고받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제 사견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검찰 탄핵 청문회가 불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입장이었고 그러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야당으로서 집중해야 될 게 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민생 법안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 탄핵 청문회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게 무리수를 던지다 보니까 이런 또 공방에 휩싸이게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좀 좋지 않은 징후인 것 같아요. 방어는 되겠으나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이 들어간 상황이고 검찰에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정말 입증하지 못해서 대북 송금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그렇죠. 녹취를 통해서 불이 붙는다면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외에 또 다른 검찰의 기소권이 생기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우려가 생깁니다. 아직은 이제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이루어질지도 저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서영주 패널께서 이제 기소 이런 문제까지 걱정을 하셨는데 그거는 조금 먼 얘기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화영 부지사와 대화를 나눈 김형태 변호사에게 좀 주목을 해야 돼요. 김형태 변호사가 이화영의 그 변호인은 잠깐 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그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대화 내용을 보면은 김형태 변호사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로비라 법원 로비라든가 변호사비 대납이라든가 또 선거 자금을 댔다든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화영 그 부지사가 하나씩 계속 더 붙여요. 더 다른 팩트가 있다. 다른 팩트가 있고 내가 아는 게 다른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 재판에서
김영태 변호사가 인지한 것보다 이화영 씨가 알고 있는 게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그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사실은 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경우는 그때 검찰이 불기소했어요. 불기소하면서도 쌍방울 돈이 그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수사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 녹취록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수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김성태 씨가 그 전에 이해찬 전 대표 쪽에 월 3천만 원씩 용돈을 줬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해찬. 예, 이해찬. 네. 예, 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 광장 쪽에 같은 돈이라면은 이것은 고발을 하게 되면 또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판부 로비 그러니까 재판 거래 의혹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같은 사건이에요. 네. 권순일 전 대법관. 네. 근데 지금 이 말대로라면은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 또 김성태 씨도 그 재판 로비에 참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모릅니다. 근데 2심 네네. 이야기도 나오긴 했어요. 2심 네네. 이야기도 나왔고. 근데 네. 그 전에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한 거 보면은 그 대법원 판결 로비에 김성태 씨가 관여한 걸로 안다는 얘기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유동규 씨의 주장입니다. 유동규 씨 주장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로 또 좀 지금 어차피 수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 수사도 더 폭넓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 방금 이제 송국권 패널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유동규 씨 관련 부분은 정확하게 이제 유동규 씨가 정진상 전 실장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유동규 씨가 전언하는 식의 주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